최근 5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이 풍부한데도 보험료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걷어들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체납액이 2조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밀린 보험료를 받아내야 하는데 경제적 약자에게는 엄하고 강자에게는 미온적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케어 재원 마련에 대해 날선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제도가 바뀌는 것은 무려 18년 만의 일입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매우 훌륭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과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제도를 모델로 오바마 케어를 만든 것처럼 한국형 건강보험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보장률, 즉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전체 진료비의 보장률이 낮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가계부담으로 나타나는데 그 부담률이 36.8%입니다. OECD의 평균 19.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멕시코의 40.8%에 이어 두 번째로 가계 부담률이 높습니다. 결국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병원들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수가만 받아서 병원 유지가 어렵다고 하며 비급여 항목을 통해 그 부족한 수익을 충당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수익 구조가 더 높다고 하는 비급여, 즉 병원에서 건강보험의 통제를 받지 않고 병원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하는 비급여 항목들을 많이 처방하고 수술하고 검사하는 것입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이 더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불필요한 검사, 과잉 진료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63.4%입니다. 이 보장률은 OECD 평균 수준인 80% 정도로 끌어올리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입니다. 우리 건강보험은 그동안 10여 년 전부터 암은 물론이고 뇌질환, 심장질환 등 고액이 들어가는 중증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90% 이상 올렸고 암의 경우는 95%까지 보장률을 높여왔습니다. 매년 수천억에서 1조 원 이상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해 투입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증가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비급여 부분이 차지하는 가계 부담률이 더 빠르게 2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보장률을 2006년 64.4%보다 지금의 보장률이 63.4%로 더 낮은 것입니다. 결국 비급여의 확대로 인한 가계 부담 비용을 잡지 못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늘 제자리에 머물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률이 낮은 것에 대한 불만들이 많고 그 비급여 항목을 보존하기 위해 민간보험을 가입하는 구조입니다.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주요 골자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재원입니다. 정부는 설계 당시 30조 6,164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인상입니다. 전체 건강보험이 재정의 85%를 차지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야 합니다. 그동안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를 지속적으로 인상률을 유지한다고 하였으나 과거 2001년부터 정권들을 보면 건강보험료 인상은 선거와 민감하게 반응, 적시에 인상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의 14%를 차지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법으로 보장한 매년 예상 수입 보험료의 2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과거 10년 동안 15.7%를 지원해왔고 작년에는 13.7%만 국고 지원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기획재정부가 내년 건강보험 국가지원 예산으로 책정한 것이 16.1%입니다.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위해 설계한 17%보다 못 미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인 21조 원 중 11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누적 적립금은 매우 불안전한 돈입니다.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은 단기 적자가 예견되고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는 노인 의료비와 만성질환자의 빠른 증가로 그 적자의 폭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는 문재인 케어처럼 보장성 강화와 함께 건강보험 재정 악화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2001년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인 의약분업이 있었습니다. 당시 의약분업으로 파업하던 단체를 달래기 위해 무리한 의료수가 인상으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건강보험 노동자들은 임금 동결 등 고통을 감수하였으며 건강보험 제도의 불안과 사회 공공성이 흔들려 자본들이 국민 불안감을 이용 민간보험 영역 확대를 만든 시기였습니다.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우선적으로 안정되어야 합니다. 일부 의사협회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본인들이 임의로 가격을 책정했던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에서 기준을 정해 비용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동안 가장 큰 수익을 가져왔던 비급여 항목을 향후 약 3,600개를 모두 급여화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입니다. 일례로 복부 초음파가 3만 원부터 32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무릎 관절 MRI도 20만 원부터 86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초음파는 5만 원, MRI는 25만 원이라고 본다면 그 차액은 엄청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차액을 모두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액은 그동안 장비나 재료, 시설 등 물적 가치에 비해 낮게 책정된 상담, 수술, 처치 등 인적 가치로 대부분 기존의 100%에 가깝게 보전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반대를 합니다. 이유는 비급여 처방이나 처치는 의사의 고유한 의료 행위로 왜 국가가 통제하고 기준을 잡느냐에 대한 반발인 듯합니다.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 비용, 보험료 등 건강보험 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자문 및 의결 기구이며 건강보험의 주요 결정은 모두 건정심 의결을 받도록 건강보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의 모든 결정을 건정심에서 한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건정심은 공익, 사용자단체, 근로자단체, 대표 등 모두 25명으로 구성됩니다. 스웨덴,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정부나 해당 기관, 의료계나 약업계 등 이해 당사 단체의 구성원은 최소화하고 노동계나 국민을 대표하는 전문 분야, 시민단체 등이 많이 구성되어 다양한 의견과 타협으로 국민들에게 선전하고 홍보합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와 의료계 중심으로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불신이 많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노동계와 시민단체 대표가 6명으로 전체 구성의 24%입니다. 최소 45% 이상 확대되어 노동자와 국민을 대표하는 건정심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형 건강보험의 완성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한 축으로 문재인 케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케어가 국민들을 위한 보장성 강화와 사회 공공성 확대가 아닌 정치권의 프레임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그런 것처럼 문재인 케어가 정치의 논리로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아닌 생색내기에 그치거나 각종 선거를 의식하여 적정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국고 지원의 축소로 건강보험의 재정을 위협하는 꼼수처럼 변질된 정책이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사회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자본의 외압을 넘어 국민들이 더 이상 돈이 없어 치료를 중단하거나 삶을 포기하는 상황을 막고 누구나 행복한 복지사회, 건강권에서만큼은 누구나 평등하고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사회복지의 초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민들이 감시하고 견제하고 참여하는 완벽한 건강보험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 국민에 의한 건강보험, 국민의 건강보험을 위하여. 감사합니다.